큰일 날 뻔했어 아주 그냥. 자 가는 길인데 출발을 그립다로 출발했단 말이야. 그립다. 그치? 원래 전통시는 우리 했던 건 반복 좀 할게요. 알겠죠? 그립다. 말을 하니 그리고 그치? 그립다 말을다가 하니 그리고 1, 2 형 안 보이려나? 1, 2, 3 3보 그렇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 7, 5주 김수월 전통시다 주제 한마디로 하면 그냥 한 그치? 일반적인 김소리시다 주제 한 전통적 조동사 그쵸? 형식 운율적인 일 전통적 미니어조다. 그 미니어조가 뭔데? 삼음보 R이랑 RR이요. 삼음보. 우리 나중에 고전시 이거 시험 끝나면 바로 고전시가 들어갈 거거든. 그 현대시에서 시험 안 줬었던 거 빨리 쳐버리고 빨리 해버리고 그 고전 시간은 이제 현대시는 조금 뭐랄까 좀 작품수가 많지 않았잖아. 그지? 근데 어차피 우리가 그 2학기 때, 그러니까 기말고사 때 나올 현대시가 어차피 한두 개는 본셈이기 때문에 기말고사 때, 중간고사 끝나고 한 달 동안은 물론 그거 이후로 뭐 여름방학까지 한 여름방학 끝까지 잡고 고전 시간을 대략 시 작품만으로 치는 건 한 1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볼 거예요. 고전 시가에서 뭔가 지식적으로 흔들릴 일이 없게 만들 겁니다. 네가 이 약물고 공부를 안 해도 흔들릴 일이 없게 만들어줄 거야. 고전 시간은 그렇게 만들어야 돼. 고전 시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알겠지만은 민요에는 두 가지 음들이 있어요. 삼음보가 있고 사음보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무슨 차이냐? 사음보는 쿵짝 쿵짝이에요. 그러니까 짝수가 맞는 거지. 쿵짝 쿵짝이에요. 이런 음들은 보통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다 같이 부르는 노래에서 봤습니다. 딱 애국가처럼. 그럼 너희 교가는 불러면 안 되잖아? 교가 사음보란 말이야. 교가인데 사음보인 건 없어요. 교가, 찬송가, CCM 이런 거 말고 일반적인 찬송가, 교가, 그 다음에 애국가 이런 건 다 같이 재창하는 노래잖아. 다 같이 부르는 노래. 그리고 운율이 간단한 거, 딱딱 보이는 거. 그건 사음보갑니다. 보통 언제 민요를 다 같이 부르냐면 노동요 같은 거. 다 같이 일하면서 다 같이 부르는 노래 같은 거. 아니면 강간술래 알지? 놀더라도 나 혼자 노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놀잖아. 같은 리듬으로. 그런 식으로 리듬이 딱딱딱딱 그러면 사음보를 부르게 되단 말이야. 근데 주로 아리랑 같은 거는 다 같이 부를 때 떼창하는 노래가 원래 아니잖아. 나 혼자 그냥 감정 표현을 위해서 정서를 느끼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에서는 사음보가 나옵니다. 아리랑 이거 자체가 전통적 6조다. 그리고 7, 5조 이거 지금 가로를 잡힌 단어네. 사음보의 7, 5조 7, 5조를 쓸 건데 이게 전통적인 민요하고 뭐가 다를까 지금? 뭐가 다를까? 얘기해서 괜찮아요. 까먹은 거 아니지? 이거 까먹은 거 아니지? 그리고 이거 예전에 1시간 얘기했었는데 까먹은 거 아니지? 지금 까먹은 거 아니지? 이런 거 지금 놀려본 거지? 그치? 어느 놀린 거 아니에요? 편합니다.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뭐가 달라졌다? 이렇게 쓰니까 전통적인 민요조를 그대로 갖고 왔네? 하면 고전시가 된다고 그러지? 얘는 고전시가 아니란 말이야. 운율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숫자 장난이 아니다. 글자 수나 음보 하나 둘 셋 1, 2, 3, 4, 5, 6,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숫자 맞추려고 하는 숫자 노름이 아니란 말이야. 운율이라고 하는 거는 리듬이라고 음악의 리듬이에요. 즉 노래로 치면은 그 노래의 멜로디라고 힙합으로 치면 비트란 말이에요. 그치? 막 무슨 다 씹어 먹을 것 같은 비트에다가 사람 노래를 쓰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치? 막 간질간질한 비트에다가
막 내가 짱이고 너네들은 다 뭐 잘못된 래퍼고 막 이런 공격적인 랩 쓰면 이상하단 말이야. 이거 자체가 이 시의 정서예요. 즉 주제란 말이야. 리듬 자체가. 근데 리듬을 옛날 걸 그대로 갖고 왔다? 그 얘기즉슨 정서 자체가 옛날 정서 그대로다 라는 얘기가 돼버리고, 그 얘기즉슨 이건 현대시가 아니고 고전시가 돼버린단 말이야. 근데 이건 현대시라고. 뭘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 리듬 자체가 전통적인 민요의 그 음보 그대로 3보 하나 둘 셋 글자 수도 7호조 그대로 가는데 뭐가 달라졌다? 뭐 했다? 여기다가 이거는 고전적인 요소 그대로고, 여기다가 현대시기 때문에 당연히 내용이든 형식이든 표현이든 모든 게 다 변형될 것이다. 재구성될 것이다. 재창조될 것이다. 그럼 대체 뭐가 다르졌는데 다 똑같은데 책을 보면 다르단 말이야. 그렇지? 그립다. 엔터 치고. 그렇죠? 말을 할까? 엔터 치고. 한이 그리워가 나왔단 말이야. 즉 현대시기 때문에 뭐가 존재하느냐? 행배열을 한단 말이야. 시행배열을. 시행배열을 통해서 현대시로서 자기만의 리듬을 가지게 된단 말이야. 왜? 음보마다 한 번씩 쉬는 게 룰이니까. 그리고 그 음보마다 쉬는 거,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고 음보마다 쉴 건데 그 쉬는 텀보다 행과 행 사이에 쉬는 텀, 그거보다는 더 연과 연 사이에 쉬는 텀이 훨씬 더 점점 길어지니까. 즉 리듬 자체가 여기서 한번 끌었단 말이야. 더 세게.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고 자기만의 리듬을 만들었단 말이야. 뭐 하려고? 현대인만의 고유한 나만의 개성적인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걸 뭘 표현한다? 시행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무슨 효과도 동시에 가져오느냐? 시행별을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끊어놨을 때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냐면, 여기서 말하면 그립다는 말을 할까 하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립다고 말을 할까 하니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한번 끊어버리는 거 어때? 끊어버리는 거. 처음에 그냥 처음 출발을 그립다 이렇게 출발한 거예요. 이게 뭐야? 자기의 정서, 그리움의 정서를 직설적으로 한번 토로해보는, 직접적으로 얘기해보는 효과를 가지는 겁니다. 즉 이 그립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말 그대로 하자가 아이고 씨 뭘 못하려고 그냥 야 정말 그립다 이렇게 얘기하는 효과도 생기는 거고, 한 차례. 두 번째는 그립다는 말을 할까 하니 이렇게 되기도 하는 거고. 그렇지? 두 가지를 익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나의 내용이 두 가지로 읽히는 거. 또 무슨 표현이라고 했지? 무슨 표현이라고 했죠? 하나의 내용이 위아래로 걸치는 것들. 그치?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이 가능하단 말이야. 새로운 의미를 더할 수 있게 된다고. 자기는 참수 그런 개성적인 내용을 표현할 수 있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쉼표를 여기서 끊어야 된단 말이야. 말을 할까 하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 풀문장을 보면 그립다는 말을 할까 하니 괜찮지? 그리고 있으네? 이렇게 된 것도 의미적으로 이미 끊는 것도 여기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고, 그렇죠? 원래는 끊어서는 안 되는 점에서 끊었다고. 무슨 표현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그립다 말을 할까, 그 다음에 하니 그리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행간거치를 하는 거죠. 그 행간거치. 뭘 통해서 만들었다? 시행별을 통해서. 이게 현대시의 특징이다. 왜? 고전 시에는 행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음보만 존재하니까. 그치? 아리랑 아라리오. 그치? 아리랑 고개로 넣어. 그 세 음보만 그냥 반복하는 거니까.
그죠? 행의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있잖아 지금 여기 시행되는 개념이 있잖아. 자기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걸 통해서 뭘 한다? 리듬이 변해졌으니까 자기만의 새로운 의미 창조가 가능해진다. 그죠? 정서는 뭐냐? 그립다 그랬죠. 그리워요. 그 다음에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한 번. 그냥 아까 전에 그립다 그랬거든. 그립다고 하는 거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지금 시의 제목이 떠나가는 길인데 무언가로부터 떠나가는 길인데 그립다 그러면 안 떠나고 싶고 다시 돌아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갈까 이랬죠. 가자도 아니야. 만약 얘가 아니 그냥 가자라고 했으면 의지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죠? 과거에 그리웠던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미래로 가려고 하는 의지라고 했을 거야. 근데 얘는 갈까 말까 이러고 있잖아요. 이런 태도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망설임이라고 합니다. 망설임이라고 해요. 이게 이 심한 특징 적인 게 절대 아니란 말이야. 시기는 언제냐? 일제강점기. 그렇지? 일제강점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야. 보편적인 장면이에요. 여기 고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향은 오랫동안 내가 몸담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애착의 공간이 됩니다. 그렇지? 근데 여기 떠날 거라고 지금 얘가 떠날 거란 말이에요. 떠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애착의 공간을 떠나는 데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어요. 첫째, 지발로 떠나는 거. 그치? 그럼 의지적인 표현이 나와야 돼. 과거의 것을 뒤로 하고 나는 가야겠다. 가자. 그치? 나는 가라.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야. 자기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는 태도입니다. 주체적인 태도예요.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얘는 지발로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길이라고 했지만 흐르는 물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뭘 상징하죠? 단절. 이별과 단절을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시간의 인생, 그리고 역사를, 그리고 신청이 많이 빠지면 죽음, 생명, 이런 상징한단 말이야. 지금 여기 보면 이거랑 이거 중간 분위기가 와야 되는데 어떤 흐름이 있단 말이야. 흐름.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간의 흐름이라고 얘기할 거고,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애착의 공간을 떠나진 않잖아. 영원히 죽을 때까지 애착의 공간을 머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이건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에요.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세계 전체의 변화의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난 일단 내 시를 위해서 시간의 흐름이라고 얘기할 거거든. 정확한 의미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시대야. 시대. 답은 시간의 흐름입니다. 이거 답은 뭘까 하면 시간의 흐름인데 이렇게 해석해서는 이 시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 시대가 흘러갈 때 이 시대는 거스를 수가 없단 말이야.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가 나를 자꾸 애착의 공간에서 다른 어떤 곳으로 가도록 밀어낼 거란 말이야. 그치? 현실적으로는 어디? 이런데 이런 데 치고 이 고향을 버리고 자꾸 이런 데로 가게 만들 거란 말이야. 시대 자체가. 내가 남아있고 싶어도 절대 못 가게 만들 겁니다. 마음은 가기 싫은데 그치? 왜? 애착의 공간이니까 정서적으로 가기 싫은데 그 그립잖아. 됐어. 왜 떠나니까? 이 현실이란 거야. 이 시대의 현실의 흐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나는데 그때 보통 물 위에 배를 타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얘만 이런 식 쓴 게 아니라고. 그때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될까? 아, 가면 안 되는데 근데 갈 수밖에 없잖아. 마음속에. 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때 의미는 다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망설이는 정서가 이 망설임이니까 이 망설임이라고 하는 정서가 의미를 드러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뭘로 드러날까? 말줄임표 같은 거. 얘만 섞였어? 아니란 말이야. 난 느리는 거. 느린 호흡이라는 얘기는 말을 굉장히 천천히 한다는 겁니다. 그치? 어쩌지? 어떻게 하지? 천천히 간다는 거야. 호흡이 천천히 간다는 얘기는 시행의 길이가 한 줄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니면 쉼표를 많이 쓰는다. 왜? 쉼표가 있으면 추가되니까 호흡이 늘어지겠지. 아니면 말줄임표를 쓰든가. 왜? 말줄임표를 쓰면 말끝이 흐려지니까 말을 길질 끌게 돼 있단 말이야.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이 당시 전형적인 흐름이에요. 요 시 하나만 그런 게 아니고 원래 다 이때는 이랬던 겁니다. 20년대 때 이제 드디어 일제강점기를 제대로 처맞기 시작하면서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우리 민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한이랑은 조금 다르다. 물론 한 맞지? 한인데 나라 이런 사람들이 한이란 말이에요. 실향민들의 고향 상실감을 느끼는 이 애착을 잃어버렸으니까 고향 상실감 그걸 이남한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이라고 그러면 그냥 전통적인 정서의 한이라고 그러면 남편이 자기를 버린, 그치? 남성에게 버림받은 그 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는 지금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한은 맞는데, 전통적 정서 맞는데 그 시대에 맞는, 현대 사회에 맞는 한이다. 그치? 의미가 달라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쵸. 잠깐 이거 하나 더 얘기할게요. 우리 이거 항상 얘기했던 거야. 소설에도 왜 저기 뭐야 열린 결말 구조가 있고 닫힌 결말 구조가 있잖아, 그치? 그쵸? 열린 결말 구조는 결말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치? 그래서 주인공이 죽었다는 거야, 살았다는 거야, 둘이 결혼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그걸 얘기 안 해줄 거라고. 그럼 독자들은 책을 덮은 후에도 자꾸 뭘 하게 된다? 자꾸 상상을 하게 된단 말이야. 소설을 치면 열린 결말 구조를 쓰면 그래서 뒤에 이야기가 결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 상상하게 돼. 그치? 아니야, 쟤네들은 결혼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윤리적으로 옳지 않아. 자꾸 판단하려고 하고. 그치? 주인공은 반드시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만 해. 그게 옳으니까. 혹은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자꾸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야. 상상하고 판단하게 만들어요. 그걸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그거죠? 소설을 이미 다 봤어. 책 끝났어 이제. 독서 타임이 끝났어. 근데 자꾸 뒤에 이야기를 상상하고 판단해요. 그리고 우리는 두 글자로 여운이라고 합니다. 여운이 뭐냐? 끝을 찜찜하게 남겨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상상하게 만드는 게 여운이란 말이야. 이거는 이야기 문학이니까 이야기를 포괄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시는 문장, 단어 하나 이런 걸로 이제 구성이 나는 짧은 작품 아니에요, 그죠? 그럼 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스토리 문학이 아니기 때문에 결말을 남겨놓는 게 아닙니다. 문장 구성을 남겨놓는 거예요. 문장에 끝내제를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능할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한 것처럼 말해주기 좋습니다. 분명히 뒤에 뭔가 말이 있는데 안 들려.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려. 뭐라고 하려고 했던 거지? 말이 씹혔던가 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들려요. 마지막 말이 뭐였을까? 호명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또 똑같은 게 뭐야? 명사 내지는 명사를 부른다.
우리말은 원래 주어, 그다음 서술어가 나와서 서술어로 끝내야 될 거 아니야. 동사가 됐건 뭐 형용사가 됐건 서술격 조사가 됐건 간에 흐르는 비가 흐른다 이렇게 문장이 끝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시를 흐르는 비 끝내버린 거야. 그 자체를 보여준다? 영어로 준다. 그치? 같은 거면 얘랑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문장을 올바로 끝내지 않는으로써 뒤에 내용을 자꾸 짐작하게 만들잖아. 그치? 정석을 그렇게 말하면 기분을 짐작하게 만들잖아. 영어로 준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래서 3년에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라고 했으니까 문율이 변했습니다. 길어졌죠. 그 전에는 행 하나의 글자 수가 적었단 말이야. 느린 호흡이었다고. 그렇죠? 얘가 만약에 양반이었으면 난 이거를 여유를 부린다고 했을 거야. 그렇지?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돌아가고 싶은데 현실은 가야만 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 마음. 두 의지가 충분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그죠? 망설이는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느린 호흡을 썼단 말이야. 근데 3년에서는 호흡이 빨라졌다고. 운율이 변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죠? 정서가 변했다는 걸 얘기했어요. 그치? 왜? 운율은 정서를 표현해 주니까. 느린 운율이라고 하는 건 그치? 느린 운율에 걸맞는 정서, 예를 들어서 망설임, 여유 이런 게 있었던 거고, 빠른 호흡이라고 하려고 한다면 그 빠른 호흡에 맞는 정서, 긴장감이라든지, 그치? 아주 익사이팅하게 신난다든지 그런 정서가 따라오게 돼 있단 말이야. 그걸 표현하려고 호흡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뭘 드러낼까? 긴장감입니다. 그치? 나는 조금이라도 더 있어야 되는데 너 더 이상 머물 수 없어 라고 까마귀랑 우리가 이제부터 밀어내기 시작할 거란 말이야. 빨리 가야 되라고 자꾸 현실을 얘기해 줄 거란 말이야. 산에도 까마귀가 있죠. 까마귀는 어떤 새다? 이미지가 까맣단 말이야. 그죠? 까마귀는 흉조란 말이야. 흉조. 흰색이 아니고 검은색이기 때문에 흑백 이미지 중에서 흑색이기 때문에 흉조라고. 불길함을 나타내는 새예요. 우리 이상시 볼 때도 봤잖아요. 그죠? 그냥 새의 눈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건데 까마귀의 눈으로 보니까 현대인을 불길한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해석했잖아요. 그죠? 불길한 새란 말이에요. 그 까마귀가 온다? 그럼 불길한 겁니다. 왜 불길해야 될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고. 1920년대 우리 민족이 고향을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왜? 일본 놈들 때문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 우리 대대로 살아온, 그치? 이곳을 떠난다는 건 상상도 못 해봤던 공간인데 나 지금 떠나야 돼. 그치? 어쩔 수 없이 그냥 죽지 않으면 떠나야 돼. 근데 떠나면 거기 뭐가 있을까? 떠나면 낙원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도 힘들었지? 중국, 강도, 러시아, 일본 가면 거기 낙원이 있겠어? 마찬가지로 힘들 거란 말이야. 그치? 불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그치? 길이라는 것 자체가 인생을 상징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의 길로 가는 거 아니면 이제 미래로 가는 생기기도 한 거잖아요. 그 미래는 어떨까? 불길한 거예요. 불길한 겁니다. 뭐 미국 가면은 저택 이만한 거 지어놓고 여기까지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집도 저희도 직업도 없는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다들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 있으면 무조건 죽으니까, 그치? 불길한 이미지. 그치? 이 미래가 밝지 않을 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올 건데 이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을 하지? 서산에 해진다. 시간 언제? 저녁이다. 저녁이 뭘 상징하죠? 사람과 죽음은 저녁은 삶의 시간인 낮과 밤의 시간은 죽음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경계를 상승하기도 하고 또 고독 성찰. 성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혼자 괜히 울적해지니까 저녁에는 이것저것 속으로 생각해보죠. 성찰에 보면은 뭐 하게 된다? 성수. 성숙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끝. 저녁은 그 시간이란 말이야. 그렇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밤 아니면 저녁이 된단 말이에요. 고독하고 쓸쓸해지는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왜? 얘 지금 저건 잃고 있다고. 자기 모든 애착을 다 잃고 있단 말이에요. 고독의 시간. 그렇죠? 딱히 뭐 성찰하는 거 아니잖아. 성숙하는 것도 아니고 뭐 주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녁은 또 안식.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쉬는 시간. 안식의 시간이면서 안식 쉬는 것 때문에 평화롭겠죠. 안식과 평화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혀 상관없죠. 그냥 고독과 쓸쓸한 시간이에요. 암울한 시간입니다. 좋지 않은 시간이에요. 고향을 잃는 사람들이 그렇죠? 더 암담해지는 거야. 그렇죠? 밤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치? 지금 일제감정기 초입이라고 지금 앞으로 더 암담해질 거야. 까마귀가 알려주고 있잖아. 그치? 그리고 왜 저녁에는 까마귀가 울어줘야 되느냐? 옛날에는 가로등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지금은 이제 밤에도 새벽에도 이동할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밤이 됐다, 해가 졌다라고 하는 것 같아서 이동할 수가 없다는 걸 의미한다. 그때는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납니다. 완전히 암울한 밤이 되게 버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금 떠날 수 있을 때 떠나야 된단 말이야. 라고 까마귀가 재촉해주는 거죠. 그렇죠? 재촉해주는 거예요. 너 지금 여기서 빨리 안 가고 계속 거기서 망설이고 있으면은 너 아예 못 가. 재촉을 안 한단 말이야. 난 지금 너무 떠나기 싫은데, 헤어지기 싫은데. 그때 인간은 뭘 느낄 것이냐? 긴장감. 그치? 긴박감을 느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느린 호흡, 보통 같은 호흡이 반복되면 어떤 정서가 생기느냐? 안정감이 생긴단 말이야. 안정감이. 그 느린 호흡을 갑자기 길게 해버리면서 깨버리는 거죠. 그 호흡의 변화 자체가 뭘 가져오냐면 긴장감을 가져오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서 빠른 호흡 자체가, 분위기의 변화 자체가 긴장감을 가져올 것이다. 그치? 긴박감을 가져올 것이다. 뭘 드러내기 위해서? 이 다급해지는 마음, 그치? 초조한 마음,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다 일치하는 거라고. 내용, 형식, 표현 모든 게. 내용이 이렇게 변하니까 형식도 운율도 변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뭘 기억나?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가자고 흘러을 연달아 흔들기. 앞강물은 나는 잡아 끌 것이고 뒷강물은 나는 밀 거란 말이야. 그렇지? 쉽게 얘기하면 시간 흐름이고, 그죠? 뭐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든지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든지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든지 애초에 왜 다 이런 것들을 저기 강에 비유했느냐? 흐르는 물은 거스를 수가 없어서 그래요. 불가역성입니다. 그죠? 불가하다. 뭐가 불가해? 거스르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시대는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이걸 뒤집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안 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따라야만 하는 거라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주체성이 없습니다. 자기 의지로 떠나는 게 아니고 주체성 없이, 의지 없이 그냥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흘러가는 거야. 그 결과로 고향에서 어쩔 수 없이 멀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치? 그걸 드러내고 싶으니까 배 위에서 본다고. 얘를 집안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건 뭐냐? 그냥 강물이라고 하면 될 걸 굳이 그거를 앞강물, 뒷강물로 나눠놨어요. 왜냐면 시간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끊임없이 흐르기 때문이에요. 그걸 보통 흐르는 모양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도도하게 흐른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왜 저기 그 약간 차도남 같은 느낌이 있잖아, 그치? 차가운 도시남자, 차가운 도시 여자 이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한테 도도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 그치? 사람의 성격을 보고. 근데 원래 도도한 거는 사람에게 원래 붙이는 말이 아니고 물이 원래 도도하게 흐르는 거예요. 물은 그냥 지 갈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먼지를 담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거스를 수도 없고 빠져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 맞춰서 걔네들이 흐르는 대로 그냥 따라가야 돼요. 이제 그 불가역성을, 돌아갈 수 없음을, 거스를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단물, 뒷단물을 다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흐르는 물은 이랬죠?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앞에서는 따라오라고 하고 잡아 끌고 뒤에서는 따라가자 하면서 밀고. 그렇죠? 흘러도 연달아 흐르다리라고 하면서 자꾸 뭘 넣고 있냐면은 비슷한 의문을 넣고 있습니다. 그렇죠? 흐르다, 그 다음에 강물, 따라오라고, 흘러도 연달아, 흐르디다리, 리을이 자꾸 반복되죠. 비슷한 의문들이. 그렇죠? 특히 울림소리, 리을 같은 걸 쓰게 되면 경쾌함이 생깁니다. 경쾌함이. 그러니까 기분이 얘가 지금 발걸음도 가볍고 경쾌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리드미컬해진단 말이에요. 소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노래하면서 뭔가 반주에 할 거 없을 때 막 랄랄랄 이런 걸 넣게 됐잖아. 그치? 그 틈에 뭐 워우어, 랄랄랄 이런 걸 넣어도 뭐 컥컥컥 이런 걸 넣은 건 없다고. 그걸 리듬을 다 끊어버리니까. 소리가 닫힌 소리니까. 근데 리을이라고 하는 소리 자체가 흐르는 소리라고? 유음이라고 하잖아, 그치? 유음할 때 유자가 무슨 유자냐? 이 흐름, 이 흐름을 얘기하는 유자예요. 흐를 유자입니다. 흐르는 소리란 말이야. 그래서 리드미컬해집니다. 그렇죠? 그 리드미컬한 리듬이 왜 필요하느냐? 흐르는 소리가 왜 필요하느냐? 물이 흐르니까 지속적으로 거기 맞춰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흐름이 끊기게 막 컥컥컥 이런 소리가 여기 들어가 버리면 리듬이랑 음이랑 안 맞아진다고. 그렇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되는 게 뭐냐? 그렇죠? 아까 썼었죠? 뭐 이별 단절. 그래서 뭐 죽음을 얘기하지는 뭐 죽으러 가는 건 아니니까, 그죠? 생명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연결 시점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의 흐름. 답을 이렇게 얘기할 거면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시간의 흐름, 아니면 정확히 말하면 이 삶의 길, 그지? 인생일 수도 있고, 이 사람 인생 개인의 초점 맞추는 인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대의 흐름, 역사적 흐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 그죠? 그러면서 어쨌든 물을 사이에 두고 이별하니까 뭐 이별 단절 이런 거 상징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치? 뭐 특이한 용어를 썼죠. 그래서 넘어가 봅시다. 활동으로 넘어갈게요. 각 열의 이 작품을 살펴보고 각 열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보자. 1년 이별의 안타까움입니다. 그죠? 2년은 망설임하고 갈등입니다.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건데 3년은 재촉하는 까마귀고 4년은 재촉하는 강물입니다. 그죠? 그 내용은 없는데 만약에 이 구조에서 이 구조에서 특징을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얘들 변형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요소는 또 뭐가 있느냐. 일반적으로 특히 한시가 됐든 뭐 민요가 됐든 가장 많이 우리 전통적인 시에서 가장 많이 채용했던 시의 전체적인 시상 정의 방식이 뭐냐면은 선경수정입니다. 그렇죠? 먼저 자연 같은 걸 보고 헐헐 나는 적기꼴이 알수록 정답구나 하고 내 마음 외웠구나. 그죠? 먼저 보고 거기에 의해서 촉발되는 정서, 심화되는 정서 혹은 대비되는 정서를 노래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뭘 변형했느냐? 이걸 가져오면서도 그대로 갖다 쓰면 고전시 그대로가 돼버리니까 외롭다부터 먼저 때려버리는 겁니다. 외롭다는 거, 그립다부터 먼저 때려버리는 겁니다.
완전 정석을 얘기해버려요. 심화된 정석을 다 얘기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정서를 대비를 심화시켜. 나는 그려서 못 가겠는데, 못 떠나겠는데, 저거 대비되는 굉장히 냉정하잖아요. 애들이 까맣게 이렇게. 안 되면 무조건 가야죠. 냉정하잖아요. 그죠? 그 대비되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정서를 심화시키는 외적인 것들을 그 뒤에 붙인다. 전통적으로 가져오는데 항상 어떻게 가져온다? 그대로 보면 안 되고 변형시켜서. 현대식 가지고 봅시다. 이걸 얘기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2번, 1번, 2번. 가는 1년이고 나는 4년이다. 가와 나의 시행별을 시행별은 문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24점 이상, 그지? 정리해보고 주제 전달의 위치를 말해보자. 운율은 가는 한행이 하는 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나열은 한행이 사는 거예요. 그치? 시의 가장 기본적인 리듬의 그 단위는 저기 악보에서도 한 줄이잖아, 한 줄, 그죠? 시도 마찬가지로 한 행이 가장 기본적인 디폴트 값입니다. 즉, 그립다, 세 글자 얘기하는 그 시간이 만약에 3초라고 치면 나에서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이걸 다 읽는데 필요한 시간도 3초라는 거야. 글자 수가 한 행에 한 글자만 넣었던 얘기는 한 글자를 굉장히 천천히 읽으라는 얘기고, 이렇게 나처럼 줄 한 글에 엄청나게 때를 박았던 얘기는 이 줄을 그 한 글자 읽는 속도랑 똑같이 엄청나게 빠르게 읽어달라는 겁니다. 모든 행은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읽는 시간의 길이가 같아야 되는 등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등자의 시간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의 속도가 어떻다? 느리단 말이야. 느리다고. 나는 반대로 어때? 빠르단 말이에요. 적어도 최소 3배가 빨라야 됩니다. 그치? 한 마디 할 때 3마디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시의 길이가 짧아지니까 호흡이 느리다. 반대로 나는 시행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호흡이 빠르다.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이 시간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거예요. 알겠지? 넘어가서. 그래서 이런 시행 계열이 주제 전들 효과는 느끼는 효과가 뭐냐? 초반에는 느리니까 망설임의 감정을 잘 보여줬고, 후반에는 빠르니까 그 절박함, 그래서 긴장감 이런 걸 들으려고 더 좋다는 거. 됐죠? 그거 없지? 그 다음에 3번. 다음 작품의 형식적 특성과 주제에 관련해서 살펴보고 작품의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해서 창조 수용이 보자고 할 건데, 7 하나 더 볼 건데 여기서 쉬었다가 봅시다. 50분이니까. 이거 시까지 했니? 50까지 했지? 아직 우리가 진도 안 하니까. 아직 안 했어. 아직 거기서 못 나왔어? 가는 게 진도를 조금 하고 나왔어. 너네 진도 지금 한참 남았는데? 근데 문학 A가 진도가 저희 빨라가지고. 아, 그 선생님은 더 계시니까? 네, 이 본선 탈출은 다 나가고 지금. 알겠어요. 그렇다면 얘기해보지. 본선 탈출 수행 봤어요.